자, 그다음에 이제 교육 산업은 이제 신분 상승 꿈입니다. 당연히 뭐 교육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 이제 여기 상파울로 이쪽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전국에 보면은 이제 14만 개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초등학교 초중 학교가 있고요. 또 4만 2천.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도 사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거 좀 이제 넘어가면요. 전국적으로 일단은 이쪽 북쪽 지방의 아마존 지역에 뭐 440만 명의 이제 학생이 있으면 나머지 43명과 10% 정도 되는 학생들이 사립에 다닌다. 뭐 여기도 뭐 보면 한 20% 정도, 30% 되는 학생이 사립에 다닌다. 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게 차이가 나면은 공립학교는 저도 다녔지만 음, 지금은 이제 5교시입니다. 원래 4교시밖에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만 다닐 때만 해도. 그러니까 비가 오고 하면 물이 새면 선생님이 안 오고 뭐 이런 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렸을 때는 왔다며 오늘 수업 없다는데 공차고 놀자 하는데 한 며칠 지나고 나니까 벌써 걱정되더라고요. 배울 게 없구나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는. 그래서 이제 사립학교로 이제 가서 이제 계속 공부하게 됐는데 이런 차이가 있는 게 당연히 공부를 많이 하고 졸업하게 되면요 월급이 평균보다 10배 이상 받을 수 있고 뭐 성장성이 있지만 공립학교 다에서는 대학을 갈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같이 많이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수준이 떨어져서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게 일단 신분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당연히 공립은 수준 떨어지니까 수준 나와서 시험 똑같이 시험해도 떨어지는 거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코터제를 해서 저소득층의 30%를 넣어라 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아시겠지만 실력이 안 되는 학우들이 오게 되면 그 학교의 실력이 떨어지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오히려 40%, 50% 올리면 평균적이 되지 않느냐. 어쨌든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맞느냐 틀리냐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신분 상승을 위해서 교육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바로 이제 당연히 이런 뭐라 그러죠? 학원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누메로지 에듀테크, 에듀케이션 테크닉이라는 게 지난 10년간 2011년에 107개에서 지금 2020년에 559. 당연히 이거 아시겠죠? 20년에 더 올라간 게 다 지금도 그렇지만 온라인. 올해 지지난주부터 드디어 브라질 학생 공립학교가 2년 만에 학교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드디어. 한국도 그렇잖아요. 뭐 중고 새내기가 뭐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 아직 뭐 대학 캠퍼스도 못 가봤다는 것처럼 이런 게 굉장한데 그러니까 바로 이 시간에 딱 이 사람들 투자한 사람들이 갑자기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만 이 회사가 엄청 커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5대 교육 방식이 뭐 유행한다고 하는데 이건 뭐 누구나 다 어느 나라는 같지만 하이브리드 교육과 온, 오프를 병행한다. 또 게임을 통해서 교육을 한다. 그리고 로봇을 이용하여 교육을 한다. 그리고 창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해서 이 학생이 배워서 뭘 하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가상현실을 이용한다라는 것이 이제 에듀테크라고 해서 지금 어플리케이션이나 지금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옛날같이 컴퓨터 하나 갖다 놓고 사람 모아서 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또 많이 본 게 두 가지가 있는 게요. 한국 문화가 많이 알려지면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원 엄청나게 인기 많았고요. 중요한 게 선생님이 다 브라질 사람이 연세대 가서 무슨 박사 저보다 더 잘 알죠. 문법 더 잘하고 이런 거 있고 또 하나는 춤 화장품 같은 이런 한류 문화 배워놓는 거. 그래서 그런 걸 학원 다 만들어 놓고 했다 문도 못 연 사람도 있고 또 지금도 저한테 형님 거기 뭐 학원 만듭시다. 학원 안 될 것 같다 지금 아직 위험하다라고 해서 이런 차이가 있는 거고 온라인으로 병행한 사람들은 이제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신분 상승을 위해서 기본 공립학교를 다니는 사람들과 또 기술자들한테 또 새로운 또 기술을 가르쳐 줘야 노동자로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보면 3S라고 해서 세나, 세브라이, 세나이라는 곳에서 이건 상파우로 주를 뜻하는 겁니다. 상파우로 주의 상공연맹에서 운영하는 건데 기술을 가르치고요. 저도 여기서 뭐 공부 몇 개 했습니다. 요리에 관련된 거. 또 누구는 뭐 얼굴 뭐 별의게 있는데 돈 내는 경우도 있고 돈 낸다고 조금 내고요. 거의 무료로 하기 때문에 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배우고 나면 기술자로 이제 자격증 받고 이제 산업에 투입되는 이제 그런 이제 현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IT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아, 글쎄요, 브라질은 전 세계에서 1위입니다. 그 온라인 범죄 그 뭐죠? 그 해적판 1위예요, 1위.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사기 다 여기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기꾼 아래서 IT하고 블록체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당연히 범죄가 상상을 초월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뭐 크립토 뭐에다 그러니까 뭐죠? 뭐 이게 비트코인 같은 거 이런 거를 엄청나게 많고요. 엄청나게 투자를 하라는 게 굉장히 많고 저도 우리 한인들도 그거 저보고 형님 이거 하세요. 나는 안 해. 해서 관심이 빠져나왔는데 어찌됐건 여기서 이 중앙은행에서도 헤아우 디지타오이라고 해서 헤아우이라고 하는 거는 브라질 지금 화폐고요. 디지털에서 지금 이것도
만들려고 지금 론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빨리 바뀌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당연히 브라질도 뭐 탈세도 많으니까 그것도 뭐 잡는 것도 있고 시장에서 지금 뭐든지 돈을 현찰을 안 쓰죠. 한국도 카톡 뭐 이런 거 뭐 카카오페이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요즘에 픽스라고 해서 계좌가 없어도 서로 돈을 주고받게 하는 것을 중앙은행에서 허가를 해서 지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IT와 블록체인을 이용한 이런 거래라든가 아니면 특히 딱 이 블록체인을 이용한 이런 뭐 비트코인 가상화폐가 싹 가져가서 이렇게 그 망한 사람도 많기 때문에 아무도 은행에 돈을 안 넣어놓고요. 믿지를 않고 또 하여튼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사기치고 저 주위에서도 많아요. 갑자기 뭐 페이스북이나 뭐로 친구들이 야, 내 해킹 당했어. 그러면 그 친구들 막 와서 뭐 돈 달라 뭐 이런 게 엄청나게 지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유통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당연히 뭐 넓은 땅,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 같이 넓기 때문에 경쟁이 없습니다. 또 빈부격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또 재밌는 게 세 가지가 없다라고 말 나왔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많이 바뀌었는데 첫 번째가 브라질은 절제가 필요 없었습니다. 너무 흥나니까. 전기나 뭐나 물이나 모든 게 다 흥했으니까. 그 절대 가서 옛날에 60년대, 70년대에 오신 분은 배추가 땅에 이렇게 올려다 떨어지면요, 불어서는 바로 뚝 차고, 꼬리는 그냥 주고, 뭐 생선도 그냥 다 주고,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절제라는 걸 몰랐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여기 또 디스카운트라는 걸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70년대 말부터 90년대까지 엄청난 그 20년간 인플레이션을 겪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어제 내가 떡볶이를 먹었는데 5천 원, 오늘은 가면 만 원입니다. 한국 돈으로 비교하면, 예로 들면. 그러면 그때는 돈을 저도 이만큼 들고 다니는 시절이 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게 머리에 남아서 사람들이 디스카운트란 말을 안 썼습니다. 해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가격은 오르는 것이 내리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경쟁이 없는 나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없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뭘 시작할 때는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경쟁자가 없으니까. 다른 말로는 누가 있으면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납품했으면 이렇게 마트에 보면 제 친구가 여기서 한국에 뭐죠? 그 물 먹는 하마 여기서 또 20년간 이 친구가 만들다가 몇 년 전에 문을 닫았는데 그 회사에 제 아내가 일을 하면서 같이 이제 뭐 판매를 도와주고 홍보를 해주고 했는데 이런 마트에다 한국 똑같습니다. 마트에다 납품하죠. 납품할수록 적자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큰 이마트에 납품했으면 돈을 번다 이게 아니라 평균 시장에서 파는 가격에 싸게 줘야 되고요. 그래야지 그쪽에서 납품해 하고요. 팔다가 안 팔리면은 100% 다시 환불 하고요. 돈도 주지 않지만. 그리고 중간중간에 야, 우리 회사 뭐 홍보하니까 뭘 좀 돈을 줘, 뭘 줘, 뭘 줘, 뭘 줘, 뭘 하다 보면은 적자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전국망에 깔리는 제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카콜라라든가 이런 거 빼고는 다 지역에서만 끝나는 거고 전국망에 깔려고 하면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돈은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왜 이런 마트에 올리느냐? 홍보. 딱 홍보입니다. 그래서 이 마트를 이용해서 전국에는 망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다른 데서 이익을 벌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거고요. 또 이렇게 너무 넓다 보고 또 인구 신분도 그렇지만 또 이렇게 소득이 이게 격차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상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거 가끔 이제 상파울루에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출장을 가다 보면요. 아니 이게 난 처음 들어보는 치약도 있고 이게 처음 들어보는 빵도 있고 이게 뭐야 그러면은 그건 그쪽에서만 강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에다 다 깔려면은 너무 많고 아시면 상상을 못 해요. 혹시 차 타고 한 뭐 미국도 그렇지만 뭐 4일, 5일 버스 타고 한 일주일간은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데 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 유통망이라는 게 굉장히 까다롭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이거 아까 추가로 설명했던 것을 하면은 뭐든지 수입하려면은 환율이 굉장히 널뛰기를 많이 하고요. 또 이제 규제가 굉장히 심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수입을 해서 갖다 놔도 만약에 갖다 놨는데 만약에 이걸 팔았다가 소비자 먹고 뭐 탈이 났다라든가 아니면 이용해서 뭐 사고가 나면은 누가 책임지느냐. 그래서 그 비용이 굉장히 높고 또 이제 판매가 만약에 안 되면은 이걸 다 이제 재고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재고로 관리하는 비용, 그 창고에 갖다 놓으면 시간당 얼마씩 돈이 들어가는 거죠. 인력도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는 팔렸던 안 팔렸던 세금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세금을 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브라질에서는 이것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이런 쪽은 아니고 브라질에서는요. 그쪽 수출업자한테 가서 내 제품 좋으니까 이거 하나 사주세요. 그래서 이거 하나 주면 그 사람 돈 주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수출업자와는 그 위험을 많이 얻어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이런 걸 다 해서 수입을 해서, 그러니까 수입업자는 3불입니다. 3불. 수출업자는 1불인데 수출업자는 바로 그게 브라질 오면 3불이 되는 겁니다. 그럼 3불을 어찌 저는 투자한 겁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은 생산비에서 1불인데 저는 3불을 돈 더 많이 넣었죠. 근데 이 3불이 또 1불 해서 또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리면은 다 제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브라질 업자는 반대로 수입하지 않고요. 뭐 예로 화장품입니다. 당신이 인증받고 뭐하고서 브라질 갖다 줘. 여기서 나한테 팔아. 그럼 내가 사줄게. 근데 한국에서는 문이 그거를 할 수가 없죠. 그거 돈을 너무 많이 들어가고 몇 년 걸리기 때문에, 여기 브라질에 누가 뭐 출장을 몇 년씩 오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이제 또 하면은, 그래서 이런 내용을 브라질에서 이렇게 사업하면 망합니다라는 벌써 유튜브를 벌써 올렸고요. 또 브라질 유통망에 대한 이런 것도 이미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멀리서만 이렇게 보면서 이해를 하기 어려우니까 좀 세세하게 좀 이렇게 넘겼으니 나중에 유튜브를 한번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